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다음 달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나연경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김근식은 누구일까요? 네, 김근식은 전과 19범의 성범죄자로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에 출소했었는데 네. 출소한 지 16일 만에 성범죄 재범을 저지르기 시작해서 아이고, 네.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시흥, 고양, 파주 등지에서 9살에서 17살 사이의 여학생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했습니다. 김근식은 주로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며 어린 여학생들을 차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네.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적 컴플렉스로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서 어린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김근식은 당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는데 그 만기 출소일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 도와달라는 사람도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만 했던 또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흉악 범죄자인데 범행에 비해 15년형이라니요.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우선 김근식이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에 그런 형법 규정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1개월에서 3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선고해야 하고 가중하는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 이는 2010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선고 가능한 유기징역의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 즉 김근식이 범행을 저지른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가중하더라도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으로 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무기가 아닌 유기징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 가능한 형량이 지금보다는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재판부는 김근식이 자수해서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정상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김근식은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죄를 범한 누범인데다가 그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는 등 여러 가중 사유도 있었기 때문에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때는 또 그렇게 처벌 수준이나 어떤 규정이 낮았나 봅니다. 김근식이 출소한다라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소한 김근식은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걸 받게 될까요? 일단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06년에 범행을 저질렀던 김근식에게 당시에는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전자발찌는 보안 처분으로 그 자체가 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출소 예정자에게 판결 당시에는 없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더라도 소급 금지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데요. 검찰은 이미 김근식에 대해 부착 명령을 청구해서 법원은 김근식에게 출소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 외에도 법무부에서는 김근식만 전담으로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하며 19세 미만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요. 또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 내 특별 대응팀 운영,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전담 인력이 계속 관리를 하긴 하는데 사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가 이렇게 출소하게 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보호수용법이라는 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법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호수용법은 강력 범죄자들이 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서 출소 후에도 이들을 사회와 격리를 시켜서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법무부가 2014년에 입법 예고한 적은 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히면서 아직 실제로 도입되지는 못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흉악 범죄자들이 만기 출소해서 또다시 재범을 일으키면 그런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네.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판결에 의해 선고된 형량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호 소용이라는 이름의 격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2번 부과하는 이중 처벌이 아니냐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중 처벌 우려가 있다며 보호 수용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건 2번 처벌하는 거다. 이런 반대 네. 의견이 있네요. 네,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서 엄벌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렇게 솜방망이식 처벌이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영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법 개정이나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처벌 기준을 상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는 법관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또 주치 감경 등 감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또 이러한 양형 기준에도 엄격한 구속력은 없는 등 법관의 재량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 정작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도 보면요. 아들, 딸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 둔 부모들은 참 이런 상황들에 대해 걱정이 많아요. 우리도 우리 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히나 그렇지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